안녕하세요. 과학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5단원 혼합물의 분리 단원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세 번째 시간 콩, 팥, 좁쌀로 섞여 있는 혼합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다 외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 선생님이 만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의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바른 자세,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과학책과 실험 관찰 준비. 자, 준비됐죠? 오늘은 과학책 교과서 104쪽, 105쪽, 그리고 실험 관찰은 52쪽을 공부할 겁니다. 자, 교과서 104쪽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책 104쪽. 아빠, 나는 팥이 너무 싫어요. 왜 잡곡밥 지으면서 팥을 넣으신 거예요? 이런 콩팥 좁쌀을 모두 섞어버렸네. 어떻게 팥을 골라내지? 아빠가 굉장히 착한 아빠입니다. 그죠? 선생님처럼 집에서 요리하는 아빠 같아요. 선생님도 집에서 요리하는 아빠입니다. 아, 자, 그런데, 이 아빠는 선생님보다 착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딸이 이런 콩팥 좁쌀 다 섞인 상태에서 아빠 나 팥 싫은데 그러면 앞 선생님 같으면 그냥 이번엔 팥도 먹어봐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아빠는 팥을 다 골라내 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콩팥 좁쌀을 모두 섞어 놓은 이런 혼합물 중에서 우리가 팥만 골라낸다든지, 만약에 아빠 나는 콩이 싫어요 그러면 콩만 골라낸다든지, 아빠 좁쌀은 별로 맛이 없어요 해서 좁쌀만 골라낸다든지, 그렇게 골라내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 간단한 게 아니죠. 가장 그냥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냥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팥을 하나씩 하나씩 고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 다 골라요? 고르다가 시간 다 지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콩, 팥, 좁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104쪽. 자, 이제 아래쪽입니다. 콩, 팥, 좁쌀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요. 자, 우리 여기서 모양, 색깔, 크기를 관찰해 볼 거예요. 집에 콩팥 좁쌀이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교과서 나와 있는 104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분리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양이 다른 걸 이용한다? 색깔이 다른 걸 이용한다? 크기가 다른 걸 이용한다? 자,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팥이 뭐죠? 자, 여기 이렇게 좀 진한 색깔, 요게 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게 뭐죠? 좀 큰 거, 색깔은 노란색 비슷한데 큰 것, 이게 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팥하고 콩 사이사이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작은 알갱이들, 이런 걸 우리는 좁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물질들의 성질, 어떤 것들이 다르죠? 자, 볼까요? 선생님, 색깔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 달라요. 그 다음, 선생님, 냄새도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냄새 다를 수 있죠? 자, 그 다음, 선생님, 모양도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리 과학적으로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 다른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의 성질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용할 거냐면, 자, 크기가 다른 것을 이용할 거예요. 크기가 다른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콩은 이만하고요. 팥은 이만하고요. 좁쌀은 요만합니다. 그죠? 자, 콩, 팥, 좁쌀의 크기가 이렇게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자, 콩은 팥보다 크고요. 팥은 좁쌀보다 큽니다. 그럼 반대로 좁쌀은 팥보다 작고요. 팥은 콩보다 작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구멍의 크기가 다른 체를 한번 통과시켜 보면 어떨까? 자, 근데 여기서 구멍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일단 우리가 아이디어예요. 아, 구멍이 크기가 다른 체를 한번 통과시켜 보면 어떨까? 그러면 콩은 통과하는데 팥은 통과를 못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는 없겠네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콩은 통과를 못하는데 팥하고 좁쌀은 통과를 하고요. 그죠? 혹은 콩하고 팥은 다 통과 못하는데 좁쌀은 통과합니다. 우리 집 창문, 베란다나 뭐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충망 뭐죠? 충은 벌레 충자예요. 방은 방어하다예요. 방어하다,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방충망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문을 닫아 놓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죠, 우리 집 안으로. 근데 창문을 열어서 바람은 들어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 환기도 시켜야 되고 더우니까 좀 바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걸 열었다고 해서 밖에 있는 온갖 수많은 벌레들마저 들어온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방충망은 구멍이 뚫려 있지만 그 구멍이 무엇보다 작은 겁니까? 그렇죠. 일반 곤충들의 크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린 지금 콩, 팥, 좁쌀을 분리할 때 그 구멍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활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105쪽. 자, 일단 그것을 활용하기 전에 손으로 분리해 봅시다.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눈의 크기가 다른 채 두 개를 사용해서 분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분리하는 방법과 채로 분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더 편리한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이 뭐죠? 눈? 자, 눈이 뭔가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구멍의 크기죠. 채의 구멍의 크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손으로 내가 골라내서 담는 방법, 그리고 채로 분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하고 빠를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분리를 하네요. 자, 이렇게 분리했어요. 자, 걸러진 것은 뭐죠? 자, 이 채를 통해서는 뭐만 통과한 겁니까? 그렇죠? 좁쌀만 통과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이 콩하고 팥 여기에 어디에? 자, 왼쪽 여기에 남은 것. 얘는 이제 좁쌀은 분리했고요. 좁쌀은 분리했고 남은 것을 다시 가져가서 분리했더니 뭐가 걸러졌죠? 여기에는 그렇죠. 팥만 걸러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채와 오른쪽에 있는 이 채의 무엇이 다르죠? 그렇죠. 채의 눈의 크기, 쉽게 말해서 채의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채와 오른쪽에 있는 채 구멍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좁쌀만 통과했어요. 여기서는 팥만 통과했어요. 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채의 구멍의 크기가 다른데, 왼쪽의 채와 오른쪽의 채의 구멍의 크기가 다른데, 이 구멍의 크기가 여기 콩, 팥, 좁쌀의 크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채로 이것을 분리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콩팥 좁쌀 혼합물을 첫 번째는 눈의 크기가 콩과 팥 크기의 중간인 것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눈의 크기가 팥과 좁쌀의 중간인 크기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 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눈의 크기가 팥과 좁쌀의 중간인 것을 활용했어요. 두 번째 얘는요. 눈의 크기가 콩과 팥의 중간인 채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사용하는지 잘 볼까요? 자, 다시 앞에 그림에서 자, 두 가지 채를 사용했죠. 근데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방법 첫 번째, 방법 1대로 그리고 방법 2대로 채에 걸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봅시다. 요 가채, 그죠? 얘는 크기가 어떻다고요? 콩과 팥의 중간 크기예요. 이 구멍 크기가. 그럼 여기다 내가 콩, 팥, 좁쌀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을까요? 콩만 남아있죠. 왜? 왜요? 자, 콩하고 팥하고 사이의 중간 정도 크기니까 여기는요, 콩만 통과를 못하고 팥이랑 좁쌀은 통과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나에다가 밑에 접시를 놓고 이제 여기에서 남은 거 뭐죠? 팥이랑 좁쌀이 남아있죠. 그쵸? 팥이랑 좁쌀이 남아있는 이 접시에 있는 걸 이번에는 여기에다 들이부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팥과 좁쌀의 중간인 크기.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건 뭐죠? 그렇죠. 좁쌀은 통과하죠. 그러나 뭐는 남아있나요? 그렇죠. 팥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대로 했을 때 팥하고 좁쌀의 크기가 있는데 그 팥하고 좁쌀의 크기 중간인 채에다가 먼저 내가 콩, 팥, 좁쌀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건 뭐만 있죠? 그렇죠. 좁쌀만 통과합니다. 좁쌀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좁쌀은 밑에 있는 접시로 통과했고 여기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콩과 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요. 라에는 이제 콩과 팥하고 중간인 채가 있는데 여기 남아 있던 걸 여기다가 부어야 되면 뭐만 남죠? 콩만 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떤 크기를 통해서 통과하고 어떤 크기를 통해서 남아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에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런데요. 이런 과학 도구들이 점점 발전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우리 여기다가 이제 콩팥 좁쌀을 위에서 부었어요. 위에서 부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기는 뭐와 뭐의 중간 크기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콩과 팥의 중간 크기입니다. 그러면 콩은 통과 못하고 팥이랑 뭐는 좁쌀은 아래 칸으로 떨어지겠죠. 맞죠? 그럼 여기 두 번째 망은요. 두 번째 채는요. 구멍 크기가 어떨까요? 그렇죠. 팥과 좁쌀 크기의 중간쯤 되는 구멍이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채로는 누가 통과할 수 있죠? 그렇죠. 좁쌀은 통과하지만 팥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위에서 슉 부어버리면 이렇게 분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콩은 통과 못하고 나머지 두 개는 통과. 그죠? 여기는요. 팥은 통과 못하고 좁쌀만 통과. 왜냐하면 얘는 콩하고 팥 크기의 중간 크기예요. 얘는 팥하고 좁쌀 크기의 중간 크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는 교과서 105쪽 아래쪽 보세요. 모래밭 우리 해변에 놀러 가면 우리 쓰레기들 많이 버리죠. 원래 버리고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깜빡한 사람들이 가끔 버리고 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쭉 다 퍼가면 될까요? 퍼가면 이 지금 해변가에 뭐가 부족해집니까? 모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차가 이걸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이 구멍들 사이로 모래는 다 아래로 빠지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뭐 조개, 좀 작은 조개 같은 건 다 빠지고요. 여기에 이런 뭐 지금 스티로폼, 자 여기 뭐죠? 뭐 바나나 껍질, 여기 뭐 병뚜껑, 뭐 비닐봉지 이런 것만 여기에 남아서 이쪽 한쪽으로 모이고 밑으로는 다 모래가 빠져나간다. 자, 이것은 뭡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계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동영상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